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헌드레드입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말 그대로 모든 분들이 꼭 안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고된 하루가 얼른 다시 평범한 일상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일상들이 그동안의 어려움과 지친 마음을 충분히 복구하고 회복할 수 있을 만큼 평온하길 바라봅니다. 무엇보다 아프신 분들이 빨리 회복되시길,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은 계속 건강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이 이번 작업의 완성작입니다. 이 그림을 처음 그리기 시작할 때에는 이곳이 어딘지 모르고 단지 붉은 지붕이 있는 전경을 그려보고 싶다라는 오랜 생각에 여러 풍경 중에서 선택을 한 것인데요. 그 오랜 생각에 씨앗이지 않을까 하는 그림을 녹음 이후에 오래된 폴더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녹음을 했죠. 지금 보시는 이 두 그림이 그 중 일부입니다. 두 그림 모두 구의 그림인데요. 왼쪽 그림은 지붕이라는 작품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몽마르트에서 본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지붕이라는 작품, 왼쪽 작품은 수채화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유화 기법으로 그린 유채화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은 제작연도가 1882년인데요. 이때가 구의 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그 후로부터 4년 뒤인 1886년에 캔버스에 그린 유화 그림이고요. 이 두 그림 말고도 다른 작가들이 사실주의 화풍으로 그린 그림들도 어렴풋하게 기억에 남아서 이번 선택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그림 모두 프랑스에서 그린 그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그림 속의 도시는 이탈리아의 피렌체입니다. 영어식 이름으로는 플로렌스라고도 하죠. 보시면 제일 가까이에 솟아있는 탑이 팔라초 베키오 종탑이라고 합니다. 종탑 이름이 팔라초 베키오인 게 아니라 베키오 궁전의 종탑이라는 의미죠. 네, 제가 그렇게 착각했었거든요. 팔라초가 영어로 아마 팰리스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중앙에 돔이 있는 건물은 두오모라고 불리는 피렌체 대성당입니다. 두오모라는 명칭은 대성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팔라초 베키오 종탑 왼편에 있는 작은 돔이 있는 건물은 산 로렌초 성당입니다. 메디치 가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메디치 가문은 15세기 무렵에 피렌체 공화국에서 가장 유력한 가문이었던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귀족이 아닌 시민계급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문과 예술을 후원을 했고요. 그래서 피렌체에서 르네상스 시대가 꼽히게 한 주역이라고도 합니다. 대상에 대한 정보 없이 그릴 때는 그저 이미지일 뿐이었는데 대상을 알고 나니까 마치 아는 동네인 듯한 친근함이 그림에서 기분 좋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혹시나 그런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설명을 좀 곁들여 봤습니다. 어떻게 좀 유익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좋아요를 누를 타이밍입니다. 다녀오세요. 네, 누르고 오셨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작업 과정을 담은 타임랩스 영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림이 제가 살면서 그려본 세 번째 채색 풍경화입니다. 초중고 미술 시간에 그렸던 수채화를 제외하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풍경화를 어떻게 그려나가면 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나 이론적 방법론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에 앞선 다른 두 번의 작업은 2018년도에 다시 그림을 시작하면서 한 연습들인데요. 두 번 모두 대상을 똑같이 표현해낸 연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만의 표현법을 찾아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자기 나름의 풍경화를 그려보려는 첫 시도였기 때문에 이왕의 것 한번 제대로 부딪혀보자는 의미에서 건물이 빼곡하게 담긴 대상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무슨 배짱이었을까요?
게다가 나름의 목표까지 설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했죠. 풍경화 초보이다 보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깨알 지역으로 어리버리 덤벼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두 가지 표현 방식을 염두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형태는 단순화해서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면서 예쁜 색감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동화 느낌의 분위기로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앞에 보신 그 후의 두 그림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제 경험과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스케치하면서부터 바로 느껴졌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진행 순서나 방식에 대한 정보가 없는 데다가 그림을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해내는 능력도 아직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택지였던 동화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초반의 스케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작업이 진행되면서 다른 표현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팔라초 베키오 종탑과 두오모를 먼저 살짝 묘사를 했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빨간 지붕의 노란 건물 보이시죠? 그런 느낌을 기준으로 완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밑색 설정까지 대강의 분위기를 정하고 나서 보니까 그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작은 건물들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따라서 포인트가 되는 큰 건물들의 묘사 정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미천했기 때문에 그림의 분위기를 예측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단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습관과 능력을 가지고 그냥 그려보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려지는 그림들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가는지 잠깐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시죠. 네, 깨알 같죠? 지루하고도 오랜 시간 동안 깨알 같은 집들과 창문들을 그려가면서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니? 왜 이걸 그리기 시작한 거냐? 라든가 적당히 포기하고 다른 거 그리자. 이거 30시간짜리야. 라든가 하는 포기를 종용하는 생각과 아니야, 기다려주시는 분들을 생각하자. 여기에 그려지는 창문의 수만큼 좋아요를 받는다고 생각하자. 이거 봐,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는 것 같은 깨알 재미가 있잖냐 라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기다린다고? 누가? 좋아요 15개가 최고인 이 채널에서 자기 체면 걸지 말자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리저리 머릿속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우리와 다른 나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당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 그림 그리는 게 마치 수도승이 수도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김에 창문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의 회복을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기도로 전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런 생각 덕분인지 다행히도 그 이후로는 큰 번민 없이 그림의 빈자리들을 채워갔습니다. 작은 집들을 여백에 채우고
산과 하늘 등 주변을 정리하고서 보니까 큰 건물들의 묘사를 기존의 생각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진보다 디테일을 덜하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작은 사진을 참고해서 그리다 보니까 그림 속에 작은 집들의 디테일이 원본 사진과 큰 차이가 없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큰 건물들도 세부 묘사를 조금 더 자세히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도록 사진보다는 디테일을 낮추고 입체감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그려왔습니다. 인물화도 그렇게 그렸지만 현재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사실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평면적으로 보이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거든요. 보통은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양감이라고 불리는 입체감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그 입체감을 통제할 만한 능력이 아직 없어서 입체감의 표현을 초반부터 자제하는 편입니다. 입체감을 활용할 때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입체감이 그림 전체를 압도해버리게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와 상관없이 그 부분만 도드라지게 돼서 그림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 작업은 애초에 입체감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표현 방식을 평면적이면서도 사실감을 담는 방향으로 훈련을 해가고 있습니다. 팔라초 베키오 종탑과 피렌체 대성당은 그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묘사, 특히 질감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작업 마지막쯤에 가장 고민이 된 건 팔라초 베키오 종탑의 질감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표현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앞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게 하려면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론에 따라서 어둡고 진하게 처리해버리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었는데요. 그림이 전체적으로 회화와 사진 중에서 사진 쪽에 더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표현을 해가면서도 사진 같지는 않도록 브러쉬의 터치를 조금씩 어설프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배경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소프트 브러쉬, 우리가 에어 브러쉬라고 현실에서는 부르는 소프트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공기 원근감이라던가 빛과 어둠의 표현을 조금씩 보강해 나갔습니다. 영상 이후로도 구름이나 하늘 그리고 이 공기 원근감을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자, 완성입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보셨지만 이제는 작업의 여정을 함께 한 후니까요. 조금은 이전과 다르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피렌체에는 아르노라는 강이 있다고 해요.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 아르노 강변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을 보고선 그 지역을 플로렌시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피렌체라는 이름이 거기서 유래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어로도 플로렌스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아무쪼록 피렌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루라도 빨리 이탈리아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세계 모든 곳에도 사람들의 미소가 다시 밝게 피어오르길 기원합니다. 그러니 모두 건강하세요.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